심리적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배설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신석경명은 정착생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지만 사실 위생의 면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킨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똥을 어디에 싸야 할까였습니다. 과거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수세기 동안 배설물을 농작물을 위한 천연비료로 일부 이용했지만 배설물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저 그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동양에서보다 서양에서 배설물 처리를 위한 수세식 변기를 더 일찍이 사용하게 됩니다. 깨끗함에 대한 정의는 꽤나 상대적입니다. 위생의 기준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고 또 그 기준도 역사를 통해 변화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석기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차탈하요크로 가보도록 하죠. 터키에 있는 이 마을은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하며 정착했던 신석기 인류의 정착지 중 가장 오래된 9,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곳입니다. 다른 초기 공동체가 인구수 150명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곳에는 최대 1만 명이 거주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1만 명이 하루마다 빠짐없이 장을 비워낸다고 상상했을 때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이 쌓여갈 것이고 365일 내내 똥더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을 겁니다. 문명사회가 가장 처음으로 부딪혔던 이슈는 그 많은 대변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가였습니다. 유적지 발굴을 하면서 차탈하요크 사람들은 집 근처 마당을 매립지로 정해 이 달갑지 않은 물질을 쌓아두었고 이 더미가 산처럼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따금씩 평평하게 고르는 일도 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사실 이 두엄더미를 집 앞에 둔다는 것 자체가 위생과는 거리가 먼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위생 상태를 무턱대고 매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번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 있는 스카라불의 유적지로 가보죠. 텔레토비 동산과 같은 광경이 보일 겁니다. 100명 미만의 초기 정착민들이 이 오물더미의 처리를 새로 지은 집의 천연 단열재로 활용하고 의도적으로 이 오물더미를 쌓아서 실제 평지였던 집과 집 사이의 주변지대가 더 높아진 것인데요. 아직 조악하긴 하지만 하수도를 파서 바다로 이어지게 만든 낮은 칸막이 화장실이 존재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도시생활을 시연한 초기 버전을 토대로 청동기로 가면서 인류는 훨씬 더 우수한 두 번째 버전을 내놓게 됩니다. 선진적 도시 문명을 자랑하던 인도 북서부의 하라파는 기원전 2600년경에 세워졌는데 청결을 중시했던 하라파 사람들이 오수를 멀리 보내기 위해 집에서 정화조까지 이어지는 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관은 벽돌이나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꽤 정교한 형태였고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면 바로 하수도로 떨어져 볼일이 끝난 후에 오수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화장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모든 이가 이런 화장실을 사용했을 리는 없기에 청동기 시대에도 두엄더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흔히 고전적 교양이 넘쳐 흘렀던 문명사회의 선두주자로 칭송하지만 사실 공중위생시설로 따지자면 하라파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 내부의 배변 공간은 물론이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기록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에게는 요강만이 믿을 만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겠죠. 영어로는 체인버팟이라고 부르는 이 휴대용 변기가 19세기까지도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18세기 유럽처럼 간밤에 쌓인 내용물을 창밖으로 쏟아버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테네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거에다가 정해진 곳에 내다버리는 프롤로고이라는 노예가 따로 있었고 물을 암포라라는 토기 항아리에 여자 노예들이 직접 길어 집집마다 가져갔다고 해요. 또한 집 밖에서의 공개 배변 행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그리스인들의 인식이 일단은 놀랍네요. 고대 이집트인의 위생은 끔찍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극도로 물을 아껴야 했기에 물의 재사용이 당연시되었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교한 욕조가 있음에도 몸을 씻을 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한 후 그 물을 다시 농업에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위 1% 예측만이 아래에 모래를 채운 통을 둔 석회석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 볼일을 보았고, 볼일이 끝난 뒤 하인에 의해 비워지는 시기였죠. 딱 저희 고향이 같네요. 일반 서민들도 나무로 만들어진 구멍 뚫린 스툴에 앉아 모래의 볼일을 봤고요. 고대 이집트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열기에 그 두엄을 말려서 천연비료나 어도비의 재료, 난방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비위생적으로 들리지만 제법 실용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로 가볼 차례입니다. 로마가 번성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수한 수도 공급 체계와 배설물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각 집에 저마다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화장실이 공중하수도 설비와 연결되어 오물들을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기 315년 수도에만 144개의 공중화장실인 라트리나가 존재했습니다. 12명의 정원을 수용하는 규모로 좌석은 긴 벤치 형태이며, 구멍 아래에는 흐르는 수로가 있어 낙하한 배설물을 흘려보내는 구조였습니다. 라트리나의 한 구석에는 세면대나 분수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얕은 수로가 흘렀는데 기본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공개 배변 행위에 있어 거리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기지 않겠지만 심지어 남녀가 섞여서 칸막이도 없이 일렬로 엉덩이를 나란히 하고 앉아 대변을 보았는데, 로마인들은 이를 일종의 사교 행사로 여겼다고 하니 참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끔찍하기엔 아직 이르죠. 로마 시대 공중화장실 풍습에서 가장 극악스러운 부분은 큰 볼일을 본 뒤의 뒤처리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하수도에 오물이 묻은 헝겊이 수없이 출토되었으며, 그 시대의 문헌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나무 막대 끝에 해면으로 감싼 실로 스폰지언으로 항문을 닦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용도 일회용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쓰고 난 해면 막대기는 바닥 가장자리를 흐르는 얕은 수로에 물로 씻은 다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소금물이나 포도식초가 담긴 병 속에 넣어두었고, 그 다음 사람은 거리낌 없이 그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좀 심했네요. 도시 중앙하수로에서 갈라진 지류가 7개로 늘어났고, 하수도망의 규모가 워낙 컸지만 최종 처리장으로 연결된 이 하수로인 아쿠아덕이 지하에 묻힌 관의 형태가 아닌 지상 오픈형이었기 때문에 늘 쥐가 들끓었고,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알아서 배설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화로 보면 인류 역사는 너무도 빠른 정점에 올랐으나, 인더스강의 하라파 사회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세기 후반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자 로마의 배관 기술의 명맥도 거의 끊기게 됩니다. 중세 초기로 넘어가는 시대는 공중 화장실도 분수도 세면 막대도 없었습니다. 집 뒷마당에서 볼일을 보고 양털 뭉친한 나뭇잎, 이끼로 밑을 닦았던 것으로 보였죠. 실제로 중세 초기에 유행했던 농담입니다. 이 숲에서 가장 깨끗한 잎은 뭐게? 호랑가시 나무 잎 아니야? 그 잎으로 밑을 닦을 순 없잖아.